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학원 은석학원 국어과 대표 강사 이봉규입니다.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지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시 지원을 앞둔 학생들은 마음이 복잡할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수능 결과 국어 과목의 분석과 그리고 정시 지원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국어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국어 수능은 2019학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어려웠던 시험이었습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 표준 점수 최고점이 2019학년도에 만점자가 150점이었는데 올해는 149점으로 두 번째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국어 만점자 수를 봐도 2019학년도는 148명, 2020년도는 77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51명이었는데 올해는 겨우 28명만이 국어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국어가 많이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시 지원 시 국어 과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같은 등급 안에서도 점수차가 올해는 많이 커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가 144점이었고 1등급 컷이 131점으로 만점자와 등급 간의 차이가 113점 차가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가 149점, 1등급 컷이 131점으로 18점 차의 큰 점수 차이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서를 쓸 적에 점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어 성적을 잘 받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균관 대학과 조항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계열의 40%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자연 공이 36.7%의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 인문 계열 같은 경우 35.7%의 반영 비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 같은 경우 국어 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지금까지 국어과 대표 강사 이봉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동학원 은석학원 수학과 대표 강사 비경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수학 점수에 관련돼서 정시 지원 시 어떠한 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백분위 표준 점수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식으로 자신의 점수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한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불수능으로 매스컴을 많이 탔습니다. 근데 실제로 작년에 수학 만점자보다는 약 300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 현상은 극상위권 학생들에서는 이제 조금 쉬웠고, 즉 킬러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고 중킬러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중상위권부터 중위권 학생들이 점수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수능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점수가 나왔다시피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됐을 때는 아무래도 등급 간의 어떤 표준 점수의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줄이 잘 세워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이 성적표를 받은 성적표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한가, 어떤 대학에 내가 넣는 것이 조금 더 수학 점수를 좀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1차원적으로 올해 2022학년도 수능 경우에는 수학 영역 만점자가 미적분 기준 만점 표준 점수가 147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1등급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점수가 137점이고, 그 다음에 2등급 커트라인에 걸려있는 점수가 127점으로 정확하게 표준 점수가 10점씩 차이가 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선택 과목과 그다음에 공통 과목을 얼마나 잘 쳤느냐에 따라서 같은 동일한 원점수지만 표준 점수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미적분, 확통, 기하에 상관없이 같은 백분위 속에서도 표준 점수가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분위 98인 경우에도 표준 점수가 140점에서 146점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백분위 98인데 표준 점수가 140점이다 라는 학생이면은 아무래도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을 넣는 게 좀 유리하겠죠. 반대로 말하면은 표준 점수는 146점인데 이제 100분위가 98점, 100분위가 98인 경우에는 표준 점수로 넣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위권 학생일수록 이제 표준 점수를 보는 대학을 넣는 것이 수학에 대한 변별력을 평가받기가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남은 정시 지원 잘 마무리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 희망하는 대학 꼭 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학과 대표 강사 백영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동문성학원의 영어과의 김정훈 선생입니다. 이제 수능 성적이 나왔고 최저를 맞추신 분들은 제가 축하드리고요. 작년에 비교했을 때 영어가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게 나와서 불수능이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정시 대비를 함에 있어가지고 작년만큼 영어에 대해서 1, 2등급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가 아니라 1등급하고 2등급 차이가 꽤 많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시에 이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영어 1등급의 비율이 12.66%, 역대급으로 봤을 때 물수능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가 별로 없었던 문제 그 수능 시험이었는데 올해는 그의 절반입니다. 6.25%예요. 그래서 거의 절반 정도가 줄어가지고 전국에 지원한 사람들 중에 27,000명 정도만이 1등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자, 2등급으로 내려가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4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1.64%예요. 1등급은 확 줄어들었고 2등급은 늘어났습니다. 21.64% 거의 10만 명 가까이가 2등급을 받았고요. 3등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19.74%, 그리고 올해는 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등급은 확 줄었고 2등급, 3등급은 확 늘어났어요. 근데 4등급부터는 작년하고 상당히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를 제외하고 정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각 대학별로 제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해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언급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시 지원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일단 몇 군데 제가 특이한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해드릴게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감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0점 기준으로 1등급이 0이라고 생각했을 때 2등급은 그냥 마이너스 0.5점이에요. 바꿔 말해서 뭐 서울대에서 3등급, 4등급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니까 서울대를 지원하는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영어 과목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크게 조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0.5점 정도 차이가 뭐 당락을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조금은 적다 싶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00점을 기준으로 1등급이 100점이면 2등급이 95점이에요. 아까 서울대에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조금 무리해서라도 나는 연세대를 가고 싶다. 그런데 영어가 2등급이다.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쓰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세대를 지금 지원하고 싶은데 영어가 2등급이다. 1등급과 5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1점이고요. 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이미 이제 결과는 다 나왔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눈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판단하시고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에 나아가는 일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늘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